이걸 상승 국면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죠. 무슨 주식시장처럼 움직이니까 매달, 매 순간마다 이렇게 많은 이슈들이 터져 나오고 제가 약간 주목하는 이런 지역이 있어요.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부동산 시장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시간이죠. 친절한 부동산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옆에서 친절하게 부동산을 좀 알려주실 분이시죠. 네. 천의 목소리를 가지신 아, 이지선 성우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단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유튜브를 꼭꼭 챙겨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조회수가 생각보다 안 나오던데요? 제가 굉장히 욕을 먹었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한다고. 아, 그래요? 네, 우리 성우님 모셔놓고서 너무 지리하게 하는 거 아니냐. 대학원 수업도 아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쉽게 어쩌면은 제가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반 네, 시민들의. 네, 네. 그래서 한번 욕도 하면서 방송을 좀 네. 재미있게 해볼까 이렇게 마음 먹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이번 시간부터는 현재 부동산 시장을 먼저 잠깐 이야기하고 나서 그동안 있었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해볼게요. 네네. 데이터를 보고 항상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쉽게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저희 데이터 허브 한번 통계 기상도 한번 보실게요. 네. 보시면 뭔가 좀 다르죠. 우리 처음에 오. 3% 시작했을 때는 완전 다 파랬었잖아요. 네네.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럼 지금은 네네. 좀 분홍색으로 바뀌었네요. 네, 그래서 울긋불긋할 거예요. 단풍처럼. 그래서 빨갛게 색칠된 부분이 지금 현재 부동산이 상승하는 지역, 네. 파란색은 여전히 하락하는 지역, 네. 요 회색은요 지금 현재 보합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서울은 거의 다 분홍색이고 세종, 네. 대전이 좀 눈에 띄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대전, 강원, 경기, 서울, 세종 순으로 지금 상승폭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네. 특히 좀 주목할 만한 지역은 세종, 대전 지역이 될 것 같아요. 많이 올랐나요? 많이 오랐죠. 네, 세종은 이미 서울보다도 더 빨리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대전권까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전도 여전히 좀 하락하고는 있지만 일부 구에서 지금 현재 상승이 조금 목도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분홍색이 바뀌는 거 보니까 이걸 상승 국면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없어요?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살짝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따가 제가 또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 근데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부동산 시장이 다를 것 같아요. 저 그쵸? 지금 서울 경기권에 사는데 지금 분홍색이라고는 잘 느껴지지 않는데요. 네, 서울 경기권도 남부축을 기준으로 해서 신축이 지금 굉장히 V자 반등을 하고 있고요. 네. 구축까지 이렇게 온기가 퍼지는 건 아직까지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놈의 구축. 네. 신축 가고 네. 싶은데, 네, 그쵸? 그렇죠. 네. 좀 서울권을 조금 더 줌인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네. 도봉구, 관악구, 중랑구, 은평구는 아직까지 하락이죠. 회색이네요. 거의 대부분, 대부분 빨갛지만 약간 보시면 어떤 느낌이 좀 드나요? 서울 중심은 분홍색인데, 네네. 그 중에서도 좀 회색도 좀 눈에 띄고요. 네. 또 은평구랑 관악구는 지금 아직도 좀. 상승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하락으로 갔고요. 네. 네. 노도강 지역도 원래 파란색이었다가 이번에 약간 보합권으로 살짝 들어온 상황입니다. 네. 제가 약간 주목하는 이런 지역이 있어요. 어딘가요? 서초구요. 서초구. 네, 서초구 지금 보합으로 지금 내려갔죠. 원래 빨간색이었. 네, 빨간색이라기보다는 분홍색이었는데. 네, 네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상승폭을 이제 둔화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절대 수치를 보시면 서초구는 96.2잖아요. 네. 그러니까 2년 전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다른 서울보다 다른 데는 다 거의 86, 87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서초구, 강남구 이쪽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거의 떨어지지 않았을 맞아요, 정도로. 맞아요. 네. 그래서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종로구가 굉장한 반등을 많이 한 지역이고 많이 안 떨어진 지역이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있는 더 이상의 상승은 지금 경제 상황으로는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냐라고 아마 이쪽 지역에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매매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쵸, 그게 그쵸. 맞나요? 네, 왜냐하면 그 매도자는 이제 호가를 안 낮추려고 하고 네. 매수자는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따라서 사기에는 네. 좀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수 매도자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 약간 지금 축 자체가
약간 기울어지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안 돼. 안 돼. 뭐 지금 전쟁도 보면 네. 거의 지금 뭐 확전 일보 직전의 상황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뭐 10년물 국채금리, 네. 미국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를 찍었다가 지금 다시 한번 좀 내려온 상황이긴 한데 여전히 좀 불안불안합니다. 지금 불안한 요소가 너무 많죠. 그렇죠. 거기다가 정부 당국자들도 이제는 이렇게 받쳐주기보다는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가계부채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너무 안 좋던데요. 지금 많이 안 좋죠.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네.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이게 뭐 주식시장 안 좋으면 부동산 시장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 한번 전세 시장 한번 볼까요? 전세 네. 지금 전세는 어떤가요? 전세는 네, 아직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네, 전국적으로 보시면요, 자 세종, 대전, 경기, 서울, 강원 지역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매 시장과 마찬가지로 좀 울긋불긋하죠. 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지역 간 차별화가 좀 많은데요. 근데 문제는 자 세종, 대전을 보면 변동률이 지금 0.25, 0.22예요. 네. 이게 주간 변동률이니까. 네. 그러니까 1년이 몇 1년이 주죠? 52주입니다. 52주죠. 근데 이제 한 주간 0.25 상승이니까 대략 한 50을 한번 곱해볼까요? 네네. 그러면 이 정도 속도는 1년에 한 12%, 13% 정도 전셋값이 오르는 속도인 거예요. 아예 지역적으로. 네네. 근데 이게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렇죠. 네네. 그렇지만 현재 뭐 빠르게 지금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도를 보니까 네. 분홍색이 아니라 약간 음. 짙은 분홍색도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이쪽은 뭐 지금 많이 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서울 지역을 한번 볼게요. 야, 서울 지역에서는 네. 송파네요. 송파. 네, 역시. 송파. 아까 그 매매랑은 또 다르죠. 네. 그러니까 전세가 지금 현재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송파는 지금 0.43%가 올랐으니까요. 오. 이 정도면 거의 뭐 1년에 25%의 폭등하는 수준으로 지금 그런 상승의 이런 폭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전세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역전세는요, 일단은 여기 100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역전세는 이제 계속 시작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최근에도 수원에서 전세 사기 문제가 또 많이 네, 불거졌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전히 역전세는 존재하는데 지금 뭐 전세 가격이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매매 시장을 예전에 우리가 연초에 예상했었던 것처럼 빠르게 시장을 억누를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뭐 빌라 시장이라든지 뭐 다른 이렇게 투자자들이 많이 네. 했었던 그런 지역들은 여전히 좀 조심해야 된다. 아, 네. 그렇군요. 주간 단위로 한번 시계열을 놓고 보면요. 네. 주간 매매 가격 지수가 지금 현재 계속 상승하고 있죠. 지금 2달 연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상승 폭이 뭐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진짜 조금 올랐네요, 진짜 조금. 맞아요. 이 정도면 네. 그냥 물가 상승 정도. 네, 그래서 음. 부동산이 그냥 물가 상승 정도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네. 보면 되는데 평균이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아까 오르는 지역도 있었고 내리는 지역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평균이 그 정도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마 오르는 지역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올랐을 있다라고 것이다. 보시면 돼요. 그게 지금은 대전 그리고 네. 동탄, 경기 남부 지역에서 지금 서울보다도 오히려 더 빠른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로. 전세는 조금 네. 더 올랐어요. 네. 바가 좀 크나요? 네, 전세는 조금 네. 더 올랐어요, 진짜. 네네. 근데 왜냐면 그만큼 더 많이 떨어졌었어요. 전세가. 전세가. 네, 매매보다. 네네. 그래서 다시 더 빨리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뭐 통계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미 늦은 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좀 더 선행해서 내가 좀 더 앞서 나가고 싶을 때는 뭘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땐 이 심리 지수가 조금 빠르고요. 네. 아니면 분양에 대한 그 실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미분양 이런 것들 네네네, 좀 네. 살펴봐라. 네, 청약과 나중에 계약하는 그 건수를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맨 마지막에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역시. 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 말씀뿐만이 아니고 이 방법만 좀 이제 좀 익혀두시면 네. 언제든지 앱을 통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을 여러분들도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시장을 좀 고기 잡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좋습니다. 싶다는 생각. 이런 멋있는 말씀하시다니 네네.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네. 고기를 낙을 잡는 법을. 잡는 법을. 네. 이미 근데 연초에 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네네. 이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방송을 아무리 봐도 사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자료, 정보로만 인식되지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는 정말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아실 때까지 반복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좋습니다. 전국 매수 우위 지수는 저는 그렇게 막 보는 자료는 아닌데요. 대신 이걸 왜 넣냐면 이게 주간 자료입니다. 주간. 예, 주간마다 설문을 하기 때문에 네. 최근에 보시면 10월 9일부터 매수 우위 지수가 조금 떨어지는 게 좀 보이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미 뭐 제가 봤을 땐 9월부터 그리고 10월부터는 확실히 지금 분위기가 약간 뭔가 변곡이 생길 것 같다라는 좀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이걸 누구한테 물었다고요? 이거를 전국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께 그쵸. 예, 설문을 해가지고 네. 매수자가 맞냐 혹은 매도자가 맞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거는 보통 추이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전히 매도자가 많다. 근데 10월부터는 특히 매수자가 좀 더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지금 거죠.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네, 인터넷 매물 자체죠. 저희가 CP라고 해서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이렇게 제공하는 매물의 집계 합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 시계열이 그렇게 많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 자체가 약간 조금 좀 신뢰성이 조금 아직까지는 검증되지 않았다. 네. 근데 매물이 쌓인다는 건 다시 말해서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사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네네네. 네, 왜냐면 연초에 아무리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국회를 통과 못한 그런 법률들이 너무 많아요. 네, 아직도 그래서 취득세는 굉장히 높게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주택을 뭐 세 채, 네 채 이상 사기에는 네. 지금 시장은 오히려 손해보는 국면이기 음. 때문에 오히려 가지신 분들이 팔려고 하는 시장이죠. 그럼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결국에는 실수요자거든요. 네네. 그래서 무주택자가 한 주택을 사거나 혹은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하거나 혹은 2주택을 사거나 이 시장이 지금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음. 매물이 증가한다는 게 뭐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억누른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조금 다른 지표를 또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한 달 동안에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어떻게 보셨어요, 부동산 시장? 아, 근데 음. 집이 워낙에 비싸고 그래서 음. 이렇게 변동률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무슨 네. 주식 시장처럼 움직이니까 매달 매 맞아요. 순간마다 이렇게 네. 많은 이슈들이 터져 나오고 그래서 항상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집을 사시는 분들은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요즘 사실 많은 음. 분들이 관심이 좀 멀어진 것 같긴 그렇죠. 하거든요. 지금 뭐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죠. 네, 네, 실은 워낙에. 뭐 주식 시장은 지금 더 변동성이 크고 그리고 아마 기업에 이렇게 직장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뭐 굉장히 프레셔를 좀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 네, 거기다가 자영업자분들 지금 되게 많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실은 뭐 연초부터 부동산이 상승할 이런 경제 상황은 아니었는데 네. 이미 너무 많이 상승을 했죠. 음. 근데 뭐 다 상승한 게 아니라서 지금 사람들 간에 옥신각신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정 박사님, 음. 조회수는 근데 빨아야 되잖아요. 조회수는 빨아 먹어야 되는데 무슨 수로 지금 조회수를 올리냐고 사람들이 네. 멀어지는 관심 아, 뭘로 그래요? 끌고 오실 네. 거예요? 공포? 아, 공포 공포? 네. 좋습니다. 아, 네. 공포 뭐 있나요? 아, 무슨 이슈 공포요? 있나요? 공포 이슈요? 지금 있어요? 이슈가 조금 있죠. 가볼까요? 네네. 그러면? 아, 근데 공포를 저희가 조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팩트 위주로 한번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네. 자세 좋습니다. 네, 네. 가볼게요. 자, 가계대출의 평균 금리가요 4.9%래요. 그래서 주담대 금리가 또 올랐다 이런 기사가 좀 눈에 이건 띄어요. 이거 진짜 이런 기사 보면 가슴이 무겁고 답답합니다. 그쵸. 저의 지금 대출 이자도 사실 지금은 고정인데 네네네. 그래도 높아요. 음. 그래서 좀 내려가면 갈아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네. 4.9 이게 지금 평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5%, 6%대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아휴, 뭐 네. 이런 상황이겠죠. 이게 네. 예전보다 정말 뭐 많이 올라갔어요. 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데이터를 한번 좀 열어봤습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로 금리가 많이 올랐냐? 신규 취급액 기준입니다. 네. 가계대출 중에서 특히 우리는 주담대 대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주담대 대출이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는 4.63이었었어요. 네. 그러다가 계속 내려가다가 저저번 달 4.28, 4.31에서 지금 4.35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생각보다 올라가진 많이 않죠. 안 올라간 네네.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는 엄청 오른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사에서는 뭐 주담대 7% 상한이다, 뭐 네네네. 이런 기사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이가 굉장히 올라갔죠. 올라가다가 확 떨어졌어요. 네. 이 확 떨어졌을 때가 바로 자산 시장, 주식이나 부동산이 굉장히 상승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약간 다시 오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아직은 많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차를 두고서 이게 조금 더 오를 거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는 겁니다. 아, 근데 실제로 그러면 예상치는 어떤가요? 겁은 먹는데 네네. 오를 것 같은 거예요? 오를 거예요? 아니면 벌써 올랐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안 올랐지만 네. 오르고 있다라는 게 팩트인 것 같아요. 이번 11월 초에도 또 네네. 미국 FOMC 네네, 맞아요. 발표가 나고 사람들이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뭐 약간 동결이 컨센서스 같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랑 이제 우리나라 한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비슷하게 가는데 네. 시계열을 놓고 보면 미국은 이미 거의 쌍봉의 형태로 고점에 있고요. 네. 우리나라 뭐 금리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한 그 절반 정도 수준에 있는데 문제는 그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뭐 5.5%까지 올라간다라는 의견도 있고, 네, 뭐 JP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7%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네. 그때부터 시장이 완전히 180도 상황을 맞아요. 바꾼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더니 최근에 엊그제 마이클 버리가 네, 국채 숏을 지금 청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5% 찍었다가 다시 4.85로 내려갔어요. 네. 이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일단은 어떤 경제 펀더멘탈 상으로는 4.75가 상단이지 않냐라는 의견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확 내려가면 자산시장은 산타랠리를 다시 시작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을 치고 올라간다. 올라갈 상방의 여지는 너무 많거든요. 왜냐면 지금 뭐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 이거는 뭐 부동산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확전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굉장히 국채 금리를 좀 유심히 좀 지켜볼 예정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국제 유가라는 부분하고 뭐 이란하고 미국의 어떤 확전으로 이제 연결되는지 여부를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는데요. 네.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너무 그래서 공포가 많네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 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보면 아직까지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두려워한다. 이 정도로 아마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공포 두 번째 하나 또 남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저는 보통 이제 시장을 이해할 때 금융당국자 그리고 정부 당국자의 이런 어록들을 좀 많이 챙겨보는 편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 정책의 방향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그래서 공포의 어떤 어록 하나 뭐 누구 걸 들어볼까요? 네. 아, 뭐 아주 공포는 아니고요. 네. 이제 국감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금리 인상 시에 뭐가 제일 걱정되냐라는 질문에 부동산 PF가 가장 걱정이다. 그러면서 PF요. 네. 가계대출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6, 7조씩 계속 늘어나거든요. 네. 매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이 가계대출이 이제 더 이상 잡히지 않으면 금리 인상을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국감에서 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정부 당국자들이 이제 주택 시장도 이미 이제 뭐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이제 상승을 시작을 했고 가계부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하니까 이제 부동산을 받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억누르려고 하시는 이런 기조가 좀 보이십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보이십니다. 보이십니다. 그렇게 네네네. 극존칭하지 말란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다 이게 극존칭이 생활화돼 있어가지고요. 불편하셨던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실은 대출 받기 힘드실 거예요. 네. DSL 자체를 지금 다시 규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받을 수가 있지 어떤 특례라든지 소득 대비 더 이렇게 받는 건 좀 힘들다. 거기다가 받아도 굉장히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그냥 바로 현장에서의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도자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높아질 것 같으니까 버티고 있는 형국이고요. 매수자는 사고 싶어도 지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돈 가진 사람은 이미 다 샀다라고 봅니다. 네네. 네,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시는 분들도 좀 있겠지만 지금 이미 대출 수요 자체를 이제 억누르는 단계로 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출을 받아서 사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둘로 나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잘 풀리면 하다가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 이 상황이 더 심해지면 거래가 이제 계속 줄어들면서 시장이 계속 점점 가라앉는 형국 두 가지로 갈 것 같아요. 정 박사님은 어떤 네. 걸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이런 거 조금 말할 때 좀 조심스럽긴 엄청 한데 조심스럽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 네네네, 그렇죠. 여러분 뭐 구독자분들, 그러니까 뇌피셜입니다. 내피 이런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두 지켜보고 가지 말고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네. 확전 여부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확전 같아요. 여부. 그 이벤트가 저는 제일 클 것 같아요. 이게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확전이 만약에 돼서 뭐 호즈무르 해협이 봉쇄가 되면 이미 뭐 유가는 그때는 200불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시나리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어떤 중동 전쟁까지 퍼진다, 이거는 뭐 끝입니다. 네, 근데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가면 제가 봤을 때 연준이 나설 것 같긴 해요. 네네. 네, 그래서 시장이 다시 굉장히 공포스러웠다가 다시 V자로 가는 그런 시나리오도 분명히 있는데 네. 여러분들도 아마 조금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할 게 너무 많네요. 세계 정세도 공부해야 되고 그렇죠. 국내도 네. 공부해야 되고 네. 볼 게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우리 국민들끼리 주고받는 이 시장이 어떻게 그런 이런 국제 정세랑 맞물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주식시장보다는 조금 덜 예민합니다. 네, 덜 예민하긴 하지만 너무 큰 금액이라서 정말 부동산이 집 하나 갖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기도 하고 좀. 근데 지선 씨는 이제 집을 사셨잖아요. 네네, 내 집 저 마련을 진짜 영끌해가지고 하셨죠. 샀죠. 네. 근데 원래 제가 이제 20대 때도 제 20대에 집을 구매를 했거든요. 네. 그때도 금수저인가? 아니야. 제가 그때 사업을 해가지고 네. 이제 사업을 해서 모은 돈으로 이제 주택을 샀는데 네. 그때도 주택 사는 건 어려웠었어요. 네. 주택 사는 게 쉬운 적은 한 번도 네, 없죠. 조선 그렇죠. 시대에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집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특히 서울 집값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전국 평균 어떤 아파트 가격은 그래도 여러분들의 어떤 소득 수준으로, 평균 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싼 수준은 아닌 것 같지만 서울, 우리가 또 다 강남 이런 좋은 지역의 신축 아파트를 보잖아요. 뭐 30억, 40억 하니까 남의 얘기 같아요. 그거는 네. 네, 이건 도저히 뭐. 근데 그만큼 그 정도 수준이 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겠죠. 저도 그런 가격대를 보면 허걱해요. 네. 네, 과연? 연 이걸 사는 사람이 누굴까? 정 박사님 옛날에 네네. 백만장자 이런 말 있었잖아요. 그쵸, 그게 10억이에요. 와, 그때 이거 진짜 네네네네. 라떼 얘기가 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꼭 내 집을 갖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더 이상 못 사는 금액이 되니까 그 네. 전에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 발버둥 그렇죠. 아닐까요? 네, 그래서 뭐 너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이제 허탈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또 있는 거죠. 네. 그만큼 서울에 입지 좋은 아파트의 수요는 탄탄한 것 같아요. 아마 내려가면 전국적으로 몰려들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영끌에서 샀기 때문에 이 가계 대출에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와, 이자가 너무 세니까 세죠. 진짜 네. 긴축 정책. 와, 돈 쓰면 안 돼. 외식? 무슨 외식이야?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네. 지금 어떤가요? 가계 네. 대출은요? 보시면 계속 뭐 6조, 7조 정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GDP 대비 뭐 한 103%, 104%로 지금 올라간 상황이라 지금 문제가 됐고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좀 다행인 게 90% 수준으로 맞추는 게 본인의 책무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네. 디레버리징을 주택을 이제 대출을 완전 조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GDP가 3%로 성장을 한다면 이 성장률, 부채 성장률을 1%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추겠다는 게 아니고 살짝. 네네.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90% 정도로 이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경기를 좀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조절을 하려고 한다라는 스탠스를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연체율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연체율이 지금 너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은행권 대출은 수준 자체를 보시면요, 신용대출은 이미 2013년도, 2014년도 수준이에요. 연체율 자체가.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높아 있는 상황이다. 높아지고 예. 있는 그래서 상황. 시계열의 좀 어떤 수준을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부동산 PF는 이미 10%를 넘었어요. 그렇죠. 예, 거기는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가계대출이냐, 기업대출이냐, 뭐 위험이냐, 뭐 담보대출이냐, 거기에 따라서 다 좀 나누긴 하지만 뭐 더 올라갔다가는 뭐 굉장히 힘든 상황도 있다. 지금 상황 자체는 분명히 안 좋은데 이게 분양 시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미분양이 쌓이던 서울인데요. 줍줍 나오니까 청약자가 우르르 몰려들었다. 몰려들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우리가 연초에 제가
진짜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는 분양 시장이라고 청약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최근입니다. 이거는 뭐 이미 시장은 뭐 상승을 했고 지금 현재 9월 달, 10월 달 한번 상황을 보시면요. 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라고 네네, 아시죠? 들어봤죠. 네네네. 이게 지금 1순위 청약을 굉장히 높은 경쟁률로 마감을 했어요. 네. 근데 계약을 다 포기를 한 거예요. 왜 포기를 하나요? 왜냐면요. 이 아파트가 약간 애매한 입지에 가격대가 주변에 비해서 메리트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상도동도 한번 가봤거든요. 네. 여기가 완전 재개발 지역이어서 맞아요. 와 지으면 멋있겠다 했는데 위치가 진짜 조금 좀 애매하죠. 애매한 거 같긴 네네네. 해요. 왜냐면 거기 뭐 주변은 시간을 두고서 좋아질 거예요. 경전철도 앞에 네. 뚫리고. 근데 현재 지금 인프라 자체는 조금 네, 아직 조금 좋진 않다. 근데 이게 후분양 단지다 보니까 네. 이제 금액을 바로 이렇게 맞춰야 하실 분들이 이제 자금 조달 문제 때문에 이제 계약 포기한 사례가 좀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바로 선착순으로 선착순 계약으로 지금 넘어갔는데 네. 아직까지 지금 다 마감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럼 선착순으로 만약에 계약을 했는데도 음. 좀 다 완판이 안 된다. 그러면 네. 이건 어떤 시그널로 봐야 되나요? 악성 이제 미분양으로 남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집값 떨어진다. 어떻게 이럴 것까지는 아니고요. 뭐 아직까지는 그건 네, 아니고. 요거는 네, 시장이 좋아지면 바로 소진될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 가격대가 조금 비싸다 이렇게 시장에서 느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선착순 계약으로 진행되는 게 또 몇 개 있지 않나요? 있죠. 그것도 좀 시그널로 사람들이 보긴 하던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네. 부동산 시장이 턴하는지 안 하는지를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 터는 지금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난 무서워. 네. 네. 토닥토닥. 네. 그 또한 또 다 지나가리라. 네, 이런 좋습니다. 뭐 마음으로 좀 긴 시계열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네, 9호 호반 서밋 개봉이에요. 이것도 뭐 1순위 청약을 마감했는데요. 계약 포기해가지고 무순위 청약으로 넘어갔는데, 어허. 근데 무려 72가구 모집에 1000명이 넘게. 이건 또 24대. 괜찮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입지가 뭐 그렇게 막 좋은 입지는 아니지만 네. 가격대가 이제 그리고 신축이다 이런 메리트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죽죽으로 넘어가니까 그냥 뭐 14대 1로 경쟁이 마감이 돼서 이제 요거는 이제 잘 끝난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서도 가격대, 입지에 따라서 지금 나뉘어요. 야. 거기에다가 내 순위의 어떤 계약을 안 하더라도 지금 대기 물량으로 매수를 하시려고 하는 상황이 있는 거죠. 여전히 사고 싶은 사람은 있는 겁니다. 네. 신축에 대해서. 신축 시장에서도 이렇게 또 딱 갈리네요. 네네. 네. 자, 이제 뭐 광명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광명의 광명. 트리우스 광명이라고요. 네. 지금 이거는 1순위 한 4-5개 평형이 지금 미달을 한 상황이고요. 수원의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폴에는 지금 1순위 미달을 했습니다. 여기는 광명은 위치 괜찮지 않아요? 입지도 좋은데 문제는 그 사이에 경제 상황이 바뀐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 전달에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라고 해가지고 네네. 분양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트리우스 광명도 될 거라고 봤는데 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절반은 됐고 절반은 안 된 거예요. 이 희한하네요. 네, 그 사이에 이제 경제 상황이 바뀌니까 네, 음. 계약을 안 하는 거죠. 거기다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조금 이제 주변보다 한 2억대 정도가 비싸다. 비쌌어요. 예,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죠. 네, 그거에 그래서- 비해서 또 다른 데는 엄청 또 몰렸던데. 맞아요, 동탄. 정말. 네, 동탄이 지금 정말 놀라운 게요. 동탄 네. 레이파크 자연 이 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요, 뭐 13만 명이 몰렸어요. 그래서 240대 1 경쟁률로 완판이 됐죠. 네. 왜냐하면 지금 동탄이 정말 많이 가격이 올랐거든요, 최근에. 네. 그래서 뭐 지금 주변 단지보다 뭐 2, 3억이 싸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니까요. 뭐 4.8억밖에 안 했었어요. 이 분양이. 4.8억이 지금 32평 공인평형인가요? 네, 그러니까 싼 와.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는 거의 한 뭐 6억대 중반 정도가 시세인데 네. 이 가격이니까 그냥 뭐 통장에 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네.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 어떤 청약에 대한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이 지역은 어느 가격대까지 소화가 되는구나 이런 걸 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매수 수요자는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집을 많은데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네, 많은데. 많아요. 대신에 이제 가격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음. 지금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 상황이 네. 갑자기 전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이것도 지금 더 길게 늘어나고 확정까지 돼서 뭐 중동 전쟁까지 간다고 하면 정말 힘든 상황이 펼쳐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리스크가 조금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청약 시장이라든지 지금까지 뭐 심리 그리고 저희 어떤 부동산 가격 지수에 대한 지표들을 놓고 본다면 아직은 뭐 시장 자체가 뭐 이렇게 뭐 대폭락, 경착륙을 얘기하기까지는 단계는 아닙니다. 네네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상승한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면 이제 시장도 그렇게 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제 지금 팽팽하잖아요. 네네. 댓글만 보더라도 그렇게 싸우세요. 그렇죠. 예.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지표를 가지고 뭐 가장 지금 현재 시장을 보시고 싶으시면 부동산, 청약, 왜냐하면 계약서 작성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네. 내가 당첨이 됐는데 계약서까지 가려면 정말 많이 생각하고 정말 많이 물어보면서 결정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 결과를 보면 지금 시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저희 KB부동산 어플 그런 걸 네. 보셔서 한번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현재 시장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뭐 제 영상 안 봐도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빠져 있잖아요. 네. 그냥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하실 수 있는 이런 기준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폭락론자 영상 하나 보시고요. 네. 상승론자 영상 하나 보세요. 네. 그 다음에 네. KB 부동산 네. 정재훈 박사님 거 영상 하나 보시면 네. 약간 객관적이기도 하고 주관적이기도 한 여기에 중심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도 엄청 호들갑 떨고 싶었거든요. 음.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조금 약간 마음이 좀 음. 평정심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 네. 대한 관심이 줄고 있거든요. 음. 그런 분들께 한마디 네. 강하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요. 네. 그냥 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사면 마라. 우리가 사면 기본적으로 2, 3년 갖고 있을 거잖아요. 네. 아, 그래서 3년이 뭡니까? 5, 그렇죠. 6년은 그냥 기본으로 가지고 뭐, 있죠. 너무 잘하죠. 지금 네. 평균 통계는 5, 6년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금의 혜택을 보려면 일단 2, 3년은 갖고 있어야 되고 저는 다 갖고 있는 게 10년 이상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냥 좋은 입지에 잘 이렇게 묻어두시면 이제 부동산은 정말 효자 노릇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뭐 잃어버린 일본의 뭐 30년 그렇죠. 사례처럼 그렇게 시장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저는 항상 시장을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야지만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저력을 좀 믿고 우리나라 GDP 상승하는 것만큼 부동산 시장도 그만큼 상승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대신에 우리 저번처럼 너무 폭등을 하게 되면 또 집 없는 맞아요. 분들 너무 힘들어지니까 서서히 물가 상승 정도만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가면 어떨까? 네. 그러면 뭐 저희 경제도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저는 지금 공부하기 딱 좋다고 생각해요. 아, 맞아요. 지금. 네, 맞아요? 맞습니다. 강하게 한마디 공부하라고 해주세요 또. 저 부동산이요. 네, 정말 뭐가 중요하냐면 관심을 잃지 않고 네. 꾸준히 지켜보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네, 기회는 정말 어느 순식간에 옵니다. 근데 그 어떤 폭락 혹은 뭐 너무 폭등 이런 거에 사로잡히면 그냥 한순간에 골로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욕심을 버리지 말고 내가 있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누가 사라고 사시는 게 아니고 누가 팔라고 해서 파는 게 아니고 내 가치 기준을 지켜야 돼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버틸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한번 사시고 나면 내 업만 잘하다 보면 그냥 무럭무럭 커 있는 게 또 부동산이거든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말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이지선 성우님 오셔가지고 저희 이제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시간 가졌는데요.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6화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